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에서 이별하고 나서 나랑 연락하기를 이 사람이 꺼려 한다. 자, 이런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오늘 영상은 헤어지고 나와 연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상대방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나는 헤어지면 차단을 해. 나는 헤어진 사람과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아. 나는 이별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 연애 중에 이런 대화가 오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별 후 연락에 대해서 더욱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이렇게 헤어지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남자와 성공적으로 재회하는 경우는요, 흔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재회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의 이 주요 특징은 이별 후 남자친구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차단은 아니지만 이별한 사이에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재해를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별 사유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내 남자분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의 이런 가치관에 대한 이 고정관념만 해결한다면 추후 충분히 재해를 위한 연락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내 남자분이 불안해하시는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먼저 남자친구의 심리 해석부터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내 남자분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자면, 이별 후에 전 연인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현 연인에게 전 연인과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도 않고, 자신이 관계 정리를 잘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전 연인과 연락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꼭 연락을 유지하는 예외적인 전 연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실제로 이별 후 관계 정리를 확 끊어내는 사람 중에서 한두 명 정도의 예외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별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별 후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과도 충분히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헤어지고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그 진짜 의미가 대체 뭘까?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말의 숨은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내남자분께 헤어지고 연락을 하지 않으려는 말에 대한 심리를 제가 해석해 봤어요. 그저 이별을 했다라는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단순히 이별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별 후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별 후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자, 이별 후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관념에서 이별을 했다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보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행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별 후에 연락을 유지하고 지내는 것은 관계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애매하게 어장관리나 하는 사람, 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이별 후 연락을 하면 내가 미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재회를 제안할까봐. 자, 대체로 이별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쪽에서 연락을 끊으려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내가 먼저 이별 선언을 했을 때 나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되고 화가 난 상대방이 나와 연락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체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선언한 뒤에 여러분이랑 연락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별 후 연락을 요구하는 지금 내 모습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와 이별을 원하지 않고 나와의 재회를 원하는 사람과 연락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언제든 이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면 나한테 재회를 제안해 올 수도 있고, 나는 또 그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할 거야. 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의심을 하며 연락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기보다는 나랑 연락을 끊어내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선택일 겁니다. 세 번째, 연인으로서 연락을 이때까지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연인이 아닌 입장에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하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페르소나, 콘셉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별처럼 급격하게 이해관계가 변할 때 어떤 관계든 그 사람을 대하는 상황은 약간의 불편한 압력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보다 후임이 나를 앞서고 진급을 해서 상사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후임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후임 입장에서도 자신이 더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상사였던 사람한테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한 일일 겁니다.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상대방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에 있건 불리한 입장에 있건 관계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 그 자체로 항상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 어떤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별 후 연락을 유지하게 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정한 그 이유들을 각각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별 후 연락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자, 상대방이 이별 후에 연락 그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별 후 연락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줘야겠죠. 자, 쉽습니다. 자, 방법은 기다리세요. 천천히 말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별 후 연락을 하면 내가 미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재회를 제안할까봐. 지금 상대방이 내가 어물쩍 연락하다가 혹시나 다시 재회를 제안할까봐 연락을 꺼려 한다면 내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재회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고 부담감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야겠죠. 자, 세 번째, 연인으로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연인이 아닌 입장에서 연락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자, 먼저 분위기를 가볍게 주도하되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연락이 이어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겠죠. 우리가 이걸 다른 영상에서 상황 경량화라고 여러 번 다뤘습니다. 자, 아직까지 방법론 그 자체를 말해드린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이유를 분석을 하고 보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 목적에 따른 제외 멘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황, 상대방이 우리와의 연락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을 때 이 긍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멘트. 그래,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너랑 나랑 밉고 서로 싫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너랑 보낸 시간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시간들이 더 많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나온 시간들이 좋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처럼 헤어지고 남들보다 못하게 지내고 막 그러지 말자. 난 여전히 너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라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축하도 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어. 자, 이 멘트는 이별 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유치한 행동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요, 오히려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이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이별, 자, 이런 프레임을 더 씌워주는 문장입니다. 이별 후 연락을 하는 게 이별 후 연락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른스럽고 바람직한 행위라는 인지를 주는 문장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별 후 연락을 하면 내가 미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재회를 제안할까봐. 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만한 재회를 내가 제안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왔을 때 너랑 나랑 견해 차이가 적어도 지금 당장 줄이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 관계가 꼭 연인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내야 하는 시간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이 생각 차이나 견해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서로한테 힘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을 다른 관계로 남는 게 서로한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도 봐. 자, 이 멘트는 지금 당장 재회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덜어준과 동시에 연인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관계라는 이 프레임을 더 씌워주는 문장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자, 이런 말 이면에는 추후 생각이 바뀌는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우리 입장을 바꿔서 재회를 제안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담아낸 문장이겠죠. 자, 세 번째, 연인으로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연인이 아닌 입장에서 연락을 하는 것이 불편함. 뭐해?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 따뜻하게 입고. 아, 사진 잘 나왔다. 따로 저장할게. 자,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 포인트인데요. 이별 후에 여러분은요, 감정적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는데도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썸을 타는 게 아니라 재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별 후 연인이 쓸 법한 멘트와 연락 빈도로 연락을 이어가면 우리가 앞서서 선언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언한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였다가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우리 의도에 대해서 다시금 의심을 품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무조건 연락할 만한 명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강아지 사진이 프로필이나 SNS에 올라왔다. 그러면 DM 스토리 답장으로 토리는 여전하네 키키키키키키. 자, 이런 것들 있죠. 또 다른 예시로 생일인데 어쩜 내가 안 챙기니까 찐따 라이프로 돌아갔네. 내가 재회에 대한 의사가 없어 보이고 상황이 가볍죠.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랑 이별한 관계라는 걸 먼저 거론할 정도로 내가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연락 멘트에서 실제로 더 이상 재회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상대방도 연락 그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의리와의 연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의아해할 만한 것이,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가 관계가 친구처럼 굳어지면 어떡해요? 자, 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감정이라는 것이 재회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회복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감정이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이미지와 가치 회복이 되어야 하고, 이 이미지와 가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로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상대방과의 교류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재회를 위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는 눈을 가진다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별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해석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아픈 상황이더라도요, 따지고 보면 해결책 다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암에 걸리면 사람들 다 죽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2023년 이 시대에서 재회는요, 어느 정도 정복이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넓게 가져보세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기보다 방법이 있다고 일단 믿고요,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